안녕하세요. 이해란의 제멋대로 논평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논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들고 있는 책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1905년에 쓰신 독립정신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요. 나라라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조직된 사회로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하는 회의체에 비유할 수 있다. 그들은 큰 건물에 모여 몇 사람씩 짝을 지어 자유롭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토론도 한다.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난장판이 되어 싸우다가 사람까지 죽이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이 같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법과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적절한 사람을 선발하여 그로 하여금 법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있어야 하고 사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수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회원들이 얼마씩 거두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 사무원들이 관리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사무원들은 조직의 관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회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봉사해야 하는 공복이다. 그들은 조직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또한 회원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회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조직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그런 업무를 부여한 것은 회원들이다. 사무원들이 일을 잘하면 회원들은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지만 사무원들이 직분을 소홀히 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탐한다면 회원들이 들고 일어나 잘못을 바로잡고 사무원들도 갈아치워야 한다. 사무원들의 업무를 감독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정직하고 성실한 사무원들이 자기들의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여도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울 때도 있다. 또한 감독 장치가 없으면 현명하고 성실한 사무원이라도 차츰 욕심이 생겨 잘못된 짓을 할 염려도 있다. 그리고 이게 좀 긴데요. 뒤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라에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며 모르는 채 하는 것은 나라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이며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해치는 자만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포기한 자 또한 나의 원수이다. 내 마음속에 나라를 구하는 것을 기피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마음 또한 나의 원수이다. 마찬가지로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도 막지 못하여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고 나라의 어려움이 나에게 해를 미치고 있으니 나를 해롭게 하는 마음이 어찌 나의 원수가 아니겠는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글을 소개를 해드렸냐면요. 최근이 아니죠. 5월 9일에 장미대선이 있었죠. 장미대선이라는 말처럼 그 화려한 장미대에 숨은 긴 가시가, 그 아픈 가시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픈 상처를 내고 정말 유혈이 낭자한 그런 상황이 됐죠. 이런 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하는 이런 보수 진영에게는 정말 괴멸이라는 어떤 이런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정말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처했는데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의 이 처사가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과 비교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이 독립정신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고 또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 당비를 내는 것은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모든 당직자들과 거기에 몸담은 정치인들이 정말 보수 진영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하고 수호하려는 그 세력의 염원을 담아서 잘 싸워주기를 바라고, 또 그 잘 싸움으로써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지켜지도록 해달라는 염원을 담아서 당비도 내고 세금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너무나도 천양지차의 정말 기가 막히는, 정말 기대 이하의 그런 행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수진영이 각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페이스북에 글을 좀 올렸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들의 그 잘못을 좀 지적을 했다 그래서 저를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군림해서 국민들을 협박하고 국민들에게 갑질하고 국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행태들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하고 정말 국민들의 그 마음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중요하게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보수 진영을 외면하게 하고 정말 오해받게 하는 그런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분노합니다. 제가 그런 글을 올린 다음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중요한 제안을 하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5층에 가라 그래서 5층에 가니까 10층에 가라고 하고, 10층에 가니까 또 7층에 가라고 하고, 7층에 가니까 다시 5층으로 가라고 하고, 그래서 끝내는 제안을 드리지 못하고 나와서 민주당에 전화를 하니까 민주당이 오라고 해서 가니까 그것에서는 당직자가 직접 내려와서 그분을 모시고 올라가서 정말 차도 대접하고 그 제안을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귀담아 들어주고,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갑질하고 정말 국민들을 협박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정치의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에서 졌으면 당연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고쳐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도, 사회주의 북한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각자가 맡은 것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휴일이라고 쉬고 칼퇴근하고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오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막 폭언을 하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이런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극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이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독립정신에 거기에 걸맞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부디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제안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공부 좀 하십시오. 그래서 진짜로 독립된 주체로서의,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역할이 뭔지, 의무가 뭔지, 권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래야만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보수 세력이 될 수 있고, 보수 진영의 리더그룹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승만 학당에 오셔가지고 공부 좀 하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목숨